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이걸 하는 목적은 먼저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네, 저희 브랜드가 행복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행복하는 방법이 뭘까를 네, 고객들한테 좀 제공을 하고 싶어서, 네네. 저도 이제 행복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소개해드리고, 또 저만의 관점이 아닌 다른 여러분들의 이런 케이스들을 듣고 네, 고객들한테 제공하면 좀 좋겠다. 그리고 또 인터뷰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네. 좀 이런 행복과 관련된 질문들을 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인터뷰한 내용. 그래서 네. 스스로 좀 보시면서도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는구나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인터뷰를 지금 기획하게 됐고, 네네. 편하게 진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름 밝히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상호랑 이름만. 네네네. 저는 큰꿈 세무에게 이종호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92년생 네네. 만 33살입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직업이 세무사시고, 네네. 혹시 꿈이 있으시다면, 저는 일단은 얼마 있으면은 네네. 이 결혼을 하게 돼. 자녀 계획이 있거든요. 아, 그 자녀가 하고 싶은 거를 네. 어떤 제약도 없이 원하는 거를 네.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갖추는 게 희영입니다. 현재 행복 레벨이 네. 1에서 5까지면 혹시 몇 점으로 주고 싶으신지? 지금은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점이요? 혹시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사업을 네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겠고,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더 계속 추구하고 네.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음. 근데 그렇지만은 그런 부담감마저도 지금은 행복한 고민이기도 해서 한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혹시 하시는 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세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네. 모든 국민이 납세 의무를 네. 가지게 되는데, 네.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은 네. 세금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네. 그 세무사는 이제 전문적인 세금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 및 관리를 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다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 회계라는 과목에 상당히 호기심이 있었고, 그리고 회계라는 과목을 전문으로 살린 직업을 갖고 싶어서 네. 이제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합격을 하게 돼서 이제 그 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왜 회계에 관심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고등학교에서 회계라는 과목을 가르쳐 줬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다른 과목은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회계만큼은 되게 재밌고 그 수업이 기다려질 만큼 되게 기대를 갖게 되는 과목이었고, 네네. 그리고 수능 때도 그 회계라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봤는데 당연히 수능은 망하긴 했지만 네. 그 과목만 1등급이 나와가지고 회계가 나한테는 적성이 맞는구나, 그때 이제 깨닫게 됐죠. 네네. 그러면 이 직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 혹시 공부 방법이 따로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 외의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란 거를 많이 해보질 않아서 네. 그냥 의자에만 오래 앉아 있자라고 결심을 하고 네. 수험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요일에는 반드시 가서 그 시간을 꼭 채웠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걸 알아가는 그런 것도 느끼게 됐고, 그리고 또 뭔가 성취감도 많이 느끼게 되면서 점점 공부에 대한 흥미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시험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네.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공부를 평소에 잘했건 못했건 꾸준하게만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7시, 8시까지 가서 저녁 8시까지는 꼭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한 9시부터 다시 11시까지 이제 집에서 마무리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은 네, 오전까지만 공부하고 이제 오후부터는 약간 저만의 시간을 갖는 루틴으로 했었어. 그리고 저는 공부하면서 일요일 날은 항상 이게 조기축구를 다니면서 네. 예,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체력 관리도 하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안 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본인을 약간 억압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쌓게 만드는 일인 것 같아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직업 활동하면서 마주했던 가장 큰 문제랑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제가 이제 세무사는 6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치는데 그때 이제 처음 자문사를 맡게 되면서 그 자문사랑 조금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때 조금 많이 그분의 불만도 많이 듣게 되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이론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실무서 이런 것들을 항상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차 이제 점점 업무를 좀 능숙하게 하게 되면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저랑 트러블이 있던 고객님이 저한테 이제 왜 퇴사하시냐 안 나가시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되게 아련 소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하고 네 정말 행복했다고 할까요? 저 가장 큰 문제가 가장 뿌듯했던 경험이 됐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직업 활동 중 보람을 느낄 때나 행복을 느낄 때 설명해 줄 수 있으시기를. 지금요? 네네. 뭐 지금은 없습니다. 네. 이 질문 제가 여기서 맡겼거든요. 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다 이 업계의 트렌드 변화가 있잖아요. AI나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나 변화를 겪으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으시지? 요즘에 AI나 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금 신고라든지 세금 자문을 얻는 경우가 많아서 세무사들이 조금 많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직업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을 직접 제가 듣고 해결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식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점점 발전할수록 저희가 힘든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힘든 와중에도 어찌됐든 간에 방법이 있다라고 봐서 저는 오히려 더욱더 고객들에게 한 번 더 전화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알아봐드리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직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제가 학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네. 그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이 직업을 갖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잊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들로 인정을 해주시다 보니까 확실히 이 직업이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것과 제가 느끼는 성취감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학력이 안 좋고 지금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물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만 하시면 그 결과물을 성취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약간 이런 성향의 사람이 이 직업에 맞을 것 같다. 라면서 저도 원래 되게 내향적이라서 이 직업이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을 때는 영업을 많이 해야 된다, 술을 많이 마셔야 된다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직업을 갖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직업이 사람 성격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성향 때문에 어떤 고민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직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나중에 낳을 자식이
어떤 제한도 없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 목표라서 네. 이 직업을 토대로, 그러니까 이 직업의 안정화와 또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싶고, 저는 그 직업이, 그 사업이 저는 스터디 카페를 생각했거든요. 그러죠. 네, 나중에 한번 공란의 서재도 네,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업적인 질문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네. 이제는 좀 사람적인 부분, 행복적인 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일단은 어떤 걸 행복으로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냥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걸 행복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면은 제가 보는 거로부터 갈리더라고. 내가 이 사건을 안 좋게 보면 안 좋은 사건이 되고, 좋게 보면 좋은 사건이 되는데, 그럼 결국 행복을 결정짓는 건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마음이 행복을 결정짓는구나 해서 내 스스로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잠깐을 집중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일단 예시로 제 행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네. 제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갱년기가 오셔서 되게 얼굴이 완전 빨갛게 뒤집어지는 피부 질환에 걸리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많이 슬펐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시험 합격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소식을 말씀드리니까 그때 당시 되게 기뻐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네, 제 명절 때마다 찾아뵈면은 꼭 저도 얼굴도 모르는 친척분들 저를 데리고 가서 저를 소개해 주시고, 그런 걸 보니까 남들이 저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 합격을 듣고 얼마 안 있다가 네, 되게 이제 기분이 좋으시니까 그게 좀 치료에 좀 도움이 돼서 금방 나으실 때 그런 걸 보면 이게 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뭔가 좋은 변화가 생긴 게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좋은 저의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행복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랑 그 노력을 하면서 생기는 걸림돌들 조금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행복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 계속 꾸준히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성격이 네. 조금 내향적이다 보니까 이게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이 성격을 만든다라고 해서 네네.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모임도 나가고 정말 다양한 뭐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고 활동도 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하면서 제 걸림돌이었던 성격을 조금 네. 개선해 나가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느낀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제일 행복했던 시험, 제가 시험을 세무사는 인원수로 뽑게 되는데 시험 합격했던 그 날에 합격했다는 그 합격 글자를 보고 되게 기뻤는데 그 이후에 시험 결과에 대한 개요를 보게 됐거든요. 근데 제 성적이 포트라인이더라고요. 꼴찌로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꼴찌로부터 운도 많이 따라졌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기쁜 순간이었고, 또 그때 다짐한 게 이제 꼴찌로 붙었지만 이제 세무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세무사로서 1등을 한번 해보자. 시험은 꼴찌지만 세무사로서는 1등을 한번 해보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큰 행복과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행복에서 좀 이게 중요한 요소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의지나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일 수도 있고, 정말 돈 같은 물질적인 준비.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꾸준함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합격이란 결과물은 저의 꾸준함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몰두하는 그런 꾸준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동의하는 게 꾸준해야지 뭔가 이루어지더라. 관두면 거기서 제가 그동안 했던 노력이 다 무산돼서 행복도 계속 노력을 해야지 이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꾸준함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 혹시 행복을 위해 내가 이건 포기할 수 있다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포기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개인적으로 놀고 싶은 시간, 마음을 좀 근래에 포기했었고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기축구회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 직업을 갖고 나서부터 이게 신고 업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치중돼 있는데 제가 합격하기 전에는 일요일날 공차로 가지 않는다라는 상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합격하고 나서는 일요일날 공차로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축구할 때 정말 제일 행복했는데 그거를 포기하게끔 만든 게 이 직업이라서 저는 축구라고 말씀드릴 수 그럼 뭔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느낀 행복이랑 가장 작게 느낀 행복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합격이 제일 큰 행복이었고 작은 행복은 개업하고 나서 업체들이 하나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뭔가 모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은다는 표현이 이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는 하나의 모임을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즐겁고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 이 연습하면서. 뭔가 그러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복 혹시 있으세요? 뭔가 내가 이걸 꾸준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꾸준하게 행복을 얻는 것 같다 같은 활동들 저 같은 경우는 일기나 밤에 산책하거든요. 밤에 산책하면서 항상 생각을 정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꾸준하게 행복을 얻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은 글쎄 안 알겠습니다. 혹시 요새 가진 화두 이런 게 있을까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요즘에 대중화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세무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저한테는 지금 화두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물론 이제 수험생활에 집중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언젠가 이제 예비 합격자로서 후에 이런 고민을 하는 현지에 계신 분들도 있다라고 같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현재 행복을 위해서 하루에 쓰고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 것 같은지 만약에 그리고 내가 행복을 위해 몇 시간 정도 쓸 수 있겠다 지금 여유 상태로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셔봐서요. 제가 아까 고객들이 한 명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하나의 모임을 만드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무 시간에 그렇게 행복을 위해 하루를 쓰고 있는 시간은 근무 시간인 것 같아요. 근무 시간에 행복을 위해 쓰는 시간. 저는 고객분들한테 항상 저한테 찾아오시면 말씀드리는 게 평일이고 주말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라. 같이 함께 고민을 해드리겠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행복을 위해 쓰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혹시 내가 이런 건 잘 모르겠다 싶어서 남에게 좀 묻고 싶은 행복에 관한 질문 이런 게 있을까요? 남에게 묻고 싶은 내가 이런 부분의 행복을 잘 모르겠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복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죠. 그런 부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그런 질문도 괜찮으시고 어쨌든 행복에 관련되지 어떤 불안이나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배울. 저는 고객분들이 항상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데 제가 원래는 바로바로 답변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스타일인데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에 놓일 때가 많겠다. 근데 그때만큼 되게 불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그 불안이나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질문자분한테 물어본 다음에 네. 답변을 또 따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은 이런 활동을 하면 좀 행복한 것 같다를 남들한테 추천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딱히 없으시면 패스하셔도 네, 했습니다. 네, 이거 패스하고 제가 요새 이제 모든 행복과 관련된 활동을 하자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문화 활동을 주로 지금 즐기고 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즐기고 막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게 뭐 대리만족하고 싶은 행복과 관련된 활동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는 싶은데 망설이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하는 게 프로젝트에서. 저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마라톤을 꼭 해보고 싶어요. 네네네. 마라톤을 네. 해보고 싶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안 된다는 이유로, 네. 아니면은 뭐,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여러 핑계를 대면서 되게 미루고 있었던 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거를 대신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몇 킬로를 원하시는지. 저는 10km를 목표로 했었어요. 10킬로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3개월 내로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밀려드리고 싶지만, 대리만족이라 제가 10km를 목표로 해서. 그러면 이번에 행복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네. 다음 사람한테 하고 싶은 질문 아무거나 투표를 드리자면 네. 사진 작가세요. 하실 편이잖아요. 근데 그냥 완전 모르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고요? 지금 하시는 일이 만족스러우신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공식적인 질문은 다 끝났는데요. 네,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거는 세무사님은 굉장히 직업이랑 행복에 크게 연관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투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일과 뭔가 행복을 분리하는 스타일이죠. 따로 시간을 내서 취미를 즐기다, 뭐 그림을 그린다. 맞아요. 근데 세무사님은 뭔가 행복이랑 일이랑 연관되어 있는 맞아요. 네, 일 안에서 행복을 찾고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뭔가 일 안에서 새롭게 계속 도전하는 것에서 행복을 되게 잘 찾으실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서 결국 제가 하는 거는 언젠가 남들이 따라 하더라고. 그러면 경쟁성이 없어지잖아요. 참여성. 그래서 계속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힘들거든요, 사실. 힘든데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좀 깨달았던 거는 1년 동안 안 쉬고 달리기 프로젝트를 얼마 전에 완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그 힘듦에서 즐거움이 생기더라. 그 힘듦을 극복하는 과정. 비 오는 날에도 달리기 하고 눈 오는 날에도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평소라면 되게 피했을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눈밭에서 달리니까 이렇게 즐거운 거거든요. 눈을 밟는 감촉이나 맞는 느낌이나 그런 걸 느낄 수 없어서 얘가 만약에 일적인 부분에서 망설이고 있는 도전들이 있다 하실 때 과감하게 도전해보시면 또 새로운 행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은 그 마라톤 저도 올해 한번 도전해볼게요. 네네. 그럼 미루고 있었다고 저도 한번 같이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저도 꼭 도전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언픽들 이거는 이제 인터뷰가 끝났고 인터뷰가 이렇게 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